안녕하세요.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.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. 한번 맞춰보세요. 이것은 법률인데요. 올해 5월 16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. 2016년 청탁금지법과 함께 제정이 될 뻔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이 되고 무려 8년이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작년인 2021년에 매우 극적으로 통과한 법이에요. 업무 속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안전하고 유익한지를 알려주는 법입니다.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사안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법입니다. 이 법은 무엇일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. 네,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. 모두 다 맞추셨죠? 이 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? 만약 처음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이름만 들어도 이 법의 목적을 알 수 있으시겠죠? 네, 이름 그대로 이해 충돌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법입니다.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은 커피 좋아하세요? 아메 좋아하시나요? 라떼 좋아하시나요? 저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 아메 마셨습니다. 그럼 뜨아 좋아하세요? 아니면 아 좋아하세요? 사실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는 저는 뜨아를 좀 선호하는데요. 얼죽아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. 아, 왜 갑자기 웬 뜬금없는 커피 타령인가 싶으셨죠?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선택을 하죠. 아메를 마실까, 라떼를 마실까, 혹은 버스를 탈까, 지하철을 탈까처럼 일상 속 그 선택에서부터 이 일을 할까? 아니면 저 일을 할까? 등 업무 속에 있는 그 선택까지 매우 다양합니다. 그런데 어떤 선택은 선택에 따라 그 파급력이 좀 미약한 것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선택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그 존폐 여부를 결정 지을 만큼 그 파급력이 상당한 것들도 존재합니다. 이처럼 조직 내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취한 그 행동이 올바른지 혹은 올바르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한 그 상황을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라고 합니다. 오늘 아침 아메리카노를 마셨다면 당연히 라떼는 포기해야겠죠. 업무 속에서도 A를 선택했다면 B와 C는 포기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선택과 포기를 통해서 발생되는 유불리한 결과를 우리는 책임을 지거나 혹은 보상받아야 하고요. 그러니 우리의 삶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고 혹은 긍정적인 보상을 받는 그 순간들의 반복이 아닌가 싶어요. 그만큼 선택이란 참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늘 좋은 선택, 아니 적어도 나와 나의 조직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? 아니요, 그렇지 못하죠. 때로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. 과거 저의 영상 중 나쁜 선택을 하는 4가지 이유를 보시면 나쁜 선택의 이유와 또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우리들에게 좋은 선택이란 무엇일까요?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선택? 아니면 이타적인 선택? 네,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좋은 선택의 기준은 바로 안전한 선택입니다. 뭐라고요? 네, 안전한 선택이에요. 나와 우리 조직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선택 말이죠. 이것이 우선이 된 후 공공의 이익과 이타성을 따져봐도 늦지 않습니다. 그럼 이기적인 선택을 해도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. 우리 사회는 이제 투명한 광장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버렸죠. 앞선 ESG 경영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드린 바와 같이 환경, 사회, 그리고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소극적인 의미, 그 의미에서 벗어나 상생을 요구하는 거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 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이해한다면 그 동일선상에서 좋은 선택과 안전한 선택의 그 확장된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
공공의 질서와 규범을 해치는 선택은 개인이나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. 그러니 나와 조직을 위한 안전한 선택이 곧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택인 셈이죠. 누구를 위해서요? 네,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죠.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와 환경을 위해서입니다. 그럼 매 순간, 특히 업무상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려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바로 이 고민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. 공직자들에게 윤리적 딜레마 순간은 사인, 즉 일반적인 국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국가 전반에 모두 적용되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그 누구보다 크고 강력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엄격한 청렴과 윤리 기준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 매 순간 어떤 기준을 선택을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. 그 순간 개인의 도덕과 윤리성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만약에 내린다면 아마 모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. 왜냐하면 개인마다 그 윤리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. 그 순간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그 가이드가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.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진 사회적 변화와 그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셨죠? 그렇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지셨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, 이 내용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속한 사회는 늘 변화합니다. 그 변화는 구성원들이 주도하고요.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.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변화를 알아야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재라고 부르기 때문이죠. 인재로서의 성장과 성공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그 순간이 바로 윤리와 청렴을 공부할 바로 그 적기예요. 당신의 그 성장과 성공을 김혜영이 아주 힘차게 돕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, 다음 시간에는 이해충돌 방지법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